이게 파종 직후에 침수가 돼가지고요. 한참 뒤에 갔을 때 받아준 거 사진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이쪽에 집기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한 절반 정도밖에 절반도 여기는 좀 심하게 받아가지고 절반도 안 되게 콩이 싹이 났었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콩이 파종되고 나서 바로 침수가 되면은 이와 같은 식으로 발화 임무가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나중에 지뢰에다가 물을 띄워가지고요. 이식을 하고 스프링을 돌려가지고 물을 주고 이와 뜻으로 부드럽게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모두 띄워야 되지 이식을 하려면 사람 찾아야 되니까 물 들어가지 스프링을 설치하고 물 주고 하려면 너무 번거롭게 되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야에 용품 대비함이 있어가지고 침수가 되면 아까처럼 임무가 안 되니까 이와 같은 거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되냐면은 분야에 파종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침수가 되면은요 하루 동안 침수가 되면은 이모율이 85%가 되고요 이틀만 침수가 되면은 12%가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겠지만 올해는 파종은 거의 다 끝났으니까 내년에 하실 때는 이와 같은 식으로 좀 기본해가지고 파종하는 농작업을 신경 써 주십사는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통해서 침수가 가장 취약한 시기가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종하고 나가지고 딱이 올라오기 전에 침수되는 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뽑힐 때 침수가 되면은 심형적입니다. 침수 않는 거를 수량 되는 거고요. 식물체 전체 완전히 여기까지 제가 콩이라고 보면 콩 전체 잠긴 거, 그 다음에 절반 정도 잠긴 거 했을 때 수량이 7%, 4%밖에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대학기 때 침수가 되면 10%가 안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저비 침수는 뭐냐면은 콩이라고 하면 여기 이 바닥에 땅이 뭐야 한 이 정도 콩 잠긴 거 이거를 침수라고 하는데 그때는 한 20% 정도 좀 시간 가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학기 때 침수 너무 취약하니까 침수가 안 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장자리 배수는요. 거기는 항야지가 거의 없어가지고 그냥 그런데 보통 보면은 더 심어져 있으면 여기 이쪽에 있더라도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 수면으로 오니까 가장자리에 이와 같은 식으로 배수를 해주십사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같은 경우는 명리버터기나 어정리버터기나 불삭기 가지고 50, 80 해가지고 가로 깊이 해가지고 해주시면 되는데 대단식 명 같은 경우는 6년에서 아랫면으로 물을 빼주시면 되니까 그냥 말리기 이용해서 여기 배수로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가지고 이 정도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수량 차이가 13%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일단 무조건 콩 심기 전에 가장자리 배수를 설치하고 심으시라는 거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물관리 관련해가지고 좀 전체 내용인데요. 콩은 논에 심었을 때 물 침수가 되면 안 되니까 침수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방법으로 뼈 이랑을 세워가지고 이랑에다가 콩을 심어서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가장자리 배수를 만들어가지고 왼쪽에서 이쪽으로 하천으로 밀폐로 빠져나갈 수 있게 이와 같은 식으로 해주시고요. 이거는 그냥 개별 농가단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시군센터나 아니면 농식품이나 그래서 할 수 있는 건데 하천 같은 거 이쪽에다가 어떤 대형 배수로 이런 배수를 설치해가지고
물이 이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거를 하는데, 어쨌든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지만은 공사장에서 하는 거랑 어떤 정부 정책적인 측면에서 하는 거랑 결합이 돼야지만이 좀 뭔가에서 큰 물을 심을 때 피해를 안 보실 수 있고요. 이거 말고도 그냥 또 한 가지 얘기한 게 그냥 정부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깡쪽으로 물이 밑에 흘러나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스며 들어가지고 할 수 있게 하는 깡쪽도 있는데, 이 같은 것도 정부 정책적으로 좀 추진하고 신속하게 하시면은 올라가는 것도 그 다음에 파종. 미랑 만들어서 하게 되는데, 요새는 뭐 파종기 자체가 다 나와 있으니까 파종기에 맞춰서 심으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보통 트랙터 있고요. 트랙터에 부착해서 돌을 만들고 파종하는 이와 같은 기계가 보통 농사질 때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건 기계적인 측면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기계 다루시는 분이 하시면 되고 거기에 맞게 하시는 분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부담이고요. 이란입니다. 저도 들어가는데, 파종하고 나서 24시간이 지나는 바람에 그냥 이렇게 60에서 80% 정도까지 관수를 해주시고, 그냥 물을 빼내지 말고 그냥 물을 딱 나가버리게 되면은 물이 여기 먼저 들어간 물이 이쪽으로 스며들어가고 이쪽에서 물이 이쪽으로 스며들어가가지고 이모가 바람을 잘 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물건을 완전히 놓고 바로 빼버리게 되면은 물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스며들어갈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되면 이모가 안 되니까 물건을 딱 먹어버리고 하루는 이렇게 지나면 저절로 스며들어가고 수직도시 돼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모가 잘 되게 되는 거니까 이와 같은 식으로 해 주십사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해 주시게 되면은 이모가 더 완벽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부에서 참 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야. 계속 제가 안전장에서 방송을 하는데, 파종하고 나서 24시간 지난 다음에 꼭 관찰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거를 하는 생각하고 안 하는 생각하고 천지 차이가 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말고도, 민모 말고도 하나가 균일하게 돼가지고요. 나중에 농작업 자체가 수월하게 됩니다. 공파 안 해도 되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꼭 지켜주셔야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와 같은 식으로 236도에서 60도에서 80도까지 관찰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파종에 대해서는 넘어가고요. 이거는 설명드릴게요. 작품에서는 연작장애를 거의 볼 수가 없는데요. 공통에서는 연작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는 용품 재배기간에 따라가지고 토양의 지역도가 급격하게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3년차 미만이라 하니까, 예를 들면 3년차 미만에서는 누구만 하냐, 전기탄소, 인산, 가리가 홈 재배에 적합한 범위, 이 2에서 3%, 150에서 250, 0.45에서 0.55 사이, 그 사이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대부분.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3년차 같은 경우는 기업들 자체가 홈 농사짓기에 적합합니다. 그런데 그게 4년차, 5년차만 되면은요, 유기물 함량 떨어지지, 가리, 그 다음에 유기탄소가 막 바꿔져가지고요, 기업들 자체가 막 떨어지고, 10년차 되면은 더 농사하시게 됩니다. 이건 모든 면에서 다 공사하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으면은, 1에서 3년차 농사 짓는 방법하고, 4년차 농사 짓는 방법하고, 농사 짓는 방법이 아니라, 다시 한번 드릴게요. 2에서 3년차 할 때 비료 주는 거 같고요. 4년차 했을 때 비료 주는 방법하고,
10년 이상 있을 때 들어주는 방법이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2회에서 3년차 때는 그냥 총부피 그냥 주셔도 상관없어요. 이때는 총재비에 적합한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3년차 넘어가고 올해 4년차, 5년차가 된다. 그렇게 되면은 가장 나빠지는 게 요즘은 하면 내비탄소 가비가 나빠지거든요. 인상 같은 경우는 150만 140도니까 거의 없어버릴까. 그런 경우는 탭이, 우선 이 두 가지는 탭이 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리 비료를 활용하기 전에 한 번을 더 주십다는 거예요. 한 번 내지 15분. 염화가리를 4, 5년차가 되면은 그냥 보통 여러분들이 홈부피를 쓰시잖아요. 홈농사 지실 때. 그거 하실 거 말고 염화가리를 더 주십시라는 거예요. 한 포 정도만 해도 드리면 3년 정도 한 포 정도를 더 주십시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홈부피 889나 996짜리 있잖아요. 그거는 1에서 3년차 할 때만 쓰시고 4, 5년차가 될 때는 거기에다가 염화가리를 더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이상이 5년차 이상이 되면은 우상물도 더 주고 염화가리를 더 주고 그런 식으로 농사를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이거는 실내에서 실험을 한 결과인데요. 가로, 세로, 깊이 2m짜리 해가지고 거기 박스에다가 콩을 심어가지고요.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토양수분을 감은 상태로 유지하고요. 덕수 발사보다 일부러 만들어줬습니다.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개화기 때 추비를 해줬어요. 추비를 해줬더니 추비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실내에서 실험하는 결과인데요. 가뭄 때는 추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적습이나 가습에서는 수량이 30%에서 35% 추비를 해줬더니 효과가 있었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보통 꽃필 때 가뭄이 보통 생기는 거는 아까 대찬이 7월 25일경 꽃피고 선풍이 8월 5일 그 다음에 재래종할 때는 8월 10일, 15일 꽃핀다는데 그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울 때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물을 댈 수 없는 밭에서는 추비를 해줘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밭에서는 추비 얘기가 그동안 아마 농사 짓는 분들한테 잘 강조를 안 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밭에서는 추비를 해줘도 효과가 없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그럼 뭐는 어떠냐. 뭐는 대체적으로 적습이나 가습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으니까 30%에서 35% 수량이 증식될 수 있어요. 추비를 해주게 되면은. 그래가지고 추비 효과를 받을 수 있는데 똑같이 7월 말, 8월 상순에 이날은 폭염 가뭄이 오다 보니까 대부분의 농가들이 추비를 해줘도 30%에서 35%만큼 증수가 안 됩니다. 실제 포점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그냥 폭염 가뭄 피해로서 줄이기 위해서 관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마다 관수하기 전에 꼭 기술 추구를 해달라고 말씀드리는데 기술을 주고 요소 연말시비를 주고 나서 물을 대주게 되면은 효과가 거실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밭에서는 어떻게 물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넘어가더라도 논에서는
추비를 꼭 해주면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론적인 건데요. 통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 통이 흡수하는 질소를 100으로 놓고 시기별로 본 건데요. 파종에서부터 개화기까지는 전체 필요한 질소에 통이 흡수하는 질소의 17%. 또 피고 나서 한 40일 정도, 한 달 10일 정도 됐을 때 전체 70%를 흡수하고요. 그 뒤에는 1000%밖에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파종하고 나서 한 55일 정도쯤 되는데 이때까지 17%밖에 흡수를 안 하니까 통에서 밑거름으로써 질소를 많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많이 잡았다? 저기 뭐라 해야 되나? 통이 질소를 흡수하지도 않고 정관철에 침수가 돼가지고 요소가 오래 녹아서 용사되는 거 피해를 줄 필요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실제 많이 필요한 이 시기에 준비를 해줘야지만이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느 시기 이상 넘어가서는 준비를 해줘도 효과가 없습니다. 뒤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통해서 공개가 안 있어가지고 준비가 꼭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럼 얼마나 준비해야 되느냐 이걸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실내가 아니라 실제 논에서 실험을 한 결과인데요. 준비 해보신 거, 얼마 정도? 300평에. NK로 할 때 300g 한 40kg에서 50kg. 네. 그럼 저기 NK 그 비율이 20%짜리 아니면 30%짜리? 20%. 그러면은 20kg에 20%면은 4kg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질소 같은 경우 우리가 저는 영화관을 따로 쓰고 질소 같은 경우에는 집산체 질소가 그게 20%가 있는데 집산체 혹시 다른데 준비 한 분만 하세요? 다른 분은 안 하시고 왜냐하면은 설명을 드릴게요. 요소비료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요소비료를 300병에 4.3kg 넣었을 때 돼요. 그 다음에 8.7kg 넣었을 때 13kg를 넣었을 때 수량이 3%, 10%, 23%가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가지고 주변 여기가 질소 추비량이고요. 요소. 여기가 홍수량. 보통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저걸 가지고 설명드리면은 4.3kg 졌을 때 3%. 이점이 3.7이 되고, 그 다음에 10%가 되면은 여기가 8.7. 그 다음에 13이 됐을 때 23%가 되니까 6.6. 그러면 이게 13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7, 13% 됐을 때 그냥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정도 주는 양에서는 수량이 올라가는 게 이와 같은 식으로 계약적으로 올라가는 거에 해당하니까 되도록이면 요소비료를 10에서 15kg 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요소비료는 여기 질소함이 한 46kg잖아요. 그 요소. 근데 NK비료 같은 경우는
요소가 20%여가지고 이거의 절반 정도,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요소랑 동일하게 소개하려면은 두 배를 더 줘야지만이 요소 비결을 주고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20%짜리 보통 20%니까 46%가 증명 상태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어쨌든 엔겔비료는 좀 지수 함량이 다르니까 요소는 46% 확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요소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10에서 15kg를 최소한 그 정도 주실 수 있게 요소를 주든지 아니면은 엔겔비료 같은 경우는 이거가 두 배가 더 필요하니까 10에서 15kg가 아니라 20kg에서 아니면은 30kg 그 정도를 줘야지만이 수량이 확 증가가 된다는 거.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홈에서 추비가 꼭 필요해요. 추비를 안 하시면은 그만큼 수량이 23% 주면 더 효과적이니까. 그래가지고 추비를 꼭 해주십시오라는 거. 추비량은 이 정도쯤 되고요. 적어도 요소 기준해가지고 300평당 10에서 15kg 주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추비 시기는 이거 실험할 때는 계약이었었는데요. 이거는 그냥 추비 시기에 대한 거는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보면은 계약일 때 줘도 되고 꼬투리가 달리는 시기, 꼬투리가 달리는 시기를 착석기라 하는데 이 시기에 줘도 돼요. 그런데 그냥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품종들 같은 경우는 계약기보다 꼬투리가 달리기 시작하면 착격기 이 시기가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시기에 주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차 같은 경우는 대화가 돼도 마디가 안 일어나고 저기하고 하니까 계약기 때 저기 효과적이요. 그건 예외적인데 나머지 통들은 이 시기 보통 이 정도 시기가 착격기에 해당하니까 이 시기를 주시면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 시기에 추비량은 이 정도, 추비하는 시기는 이 정도 좀 되고요. 그럼 추비 주는 시기는 처음 시작이 계약이고요. 그럼 끝나는 시기는 언제냐? 끝나는 시기는 아무리 늦어도 항아리 커지기 시작하는 시기까지 주시면 되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걸로 설명을 드리면 추비를 주는 시기는 이때 계약부터 시작하고요. 한 이때가 항아리 커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여기 마지막 끝나는 시기 이쯤에 이 뒤에 넘어가서는 추비를 해줘도 효과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홍알이 커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아니라 홍알이 다 커졌다. 그러면은 추비를 해줘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래가지고 추비를 주는 시기는 계약일부터 착격기인데 그 중간에 해당하는 착격기가 가장 효과적이고요. 아무리 늦어도 여기까지는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거는 안 적어도 되는데, 프로그램하고 상관없는 점인데, 중에서 적어가는데요. 통풍에서 밑거름으로서 많은 요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17kg밖에 없지 않으니까 많은 양을 주기 없고 통진영 부피 같은 거 제거하고 많은 양을 주게 되면은 쓰러질 수 있다는 효과를 보실 수 없을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가지고 추비량, 추비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추비 밑거름 주는 효과는 농가마다, 농필지마다 다릅니다. 동일하게 할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이고요. 제가 요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바다하고 용하고 아까 토양 수분 상태에 따라 가지고 좀 추비 효과가 달라지는 거 그거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요걸 가지고 또 설명드릴게요.
뿌리를 뽑아보면은 밖에서는 뿌리가 이렇게 밖에 밑으로 내려가고요. 원에서는 이렇게 밑으로 못 내려가고 옆으로 뻗어나갑니다. 뭔가 지으시면 한번 8월달 이후에 한번 뽑아보시면은 논하고 바다하고 아마 뿌리 상태가 다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밖에서는 이와 같은 노란색으로 된 거, 뿌리옥이 있어가지고요. 뿌리옥에서 질소를 공급을 해주는데, 동에서는 뿌리옥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통 책에서는 뿌리옥이 콩에 필요한 질소의 50%에서 60%를 공급해 준다고 하는데, 몸에서는 뿌리옥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의. 길거리에 10개, 20개 되려나? 그러다 보니까 뿌리옥에서 질소를 공급을 해주는 게 50%, 60%. 몸에서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몸에서는 주변에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해줘야지만 돼요. 그래서 수비 시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꼭 지켜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논하고 바다고 수양 숨은 상태, 그 다음에 뿌리에 있는 뿌리옥 달리는 거 상태, 이게 다르다 보니까 바다하고 논하고 뿌리옥 관리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인산 가리고요. 다른 거는 다 넘어가 돼서 이거 하나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인산에서는 꼬투리수, 잡석수하고 꼬투리랑 콩알수를 증가시켜주는 게 내 인산이 역할이에요. 그런데 저기 질소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해가지고 한 80일 사이에 전체의 70%를 흡수하게 되는데, 인산 같은 경우는 콩 화종부터 수확까지 거의 일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선음비 형태로 인산을 주는 것 자체가 그냥 밑거름, 기부로서 주는 게 효과적이고요. 그래가지고 기부로 보통 인산을 많이 주고요. 그래가지고 기부를 많이 주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인산이 부족하게 되면은 꼬투리 수가 좀 적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꼭 인산을 밑거름을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영양칩이나 물에 녹여서 주신다고 했는데, 주실 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꼬투리수를 많게 해주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수정이 잘 되게 해줘요. 그렇죠? 수정이 잘 돼야지만 꼬투리가 많이 달리니까. 그래가지고 보통 대화하기 일주일 전에 인산이 들어간 거를 주시는 게 효과적이거든요. 이왕 주실 거면 효과를 보실 수 있게 하시려면 일주일 전쯤에, 보통 보면 품종 같은 경우는 꽃피는 시기를 대충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전쯤에 인산이 들어간 거를 영모식을 해주게 되면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 연구가 그러면은 그 얼만큼 연구를 해가지고 주느냐, 그거는 아직 연구가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같은 판매하는 고기가 있잖아요, 업체들.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얼마 정도 어떻게 줘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그분들이 아마 경험적으로 대충 아실 테니까 그거를 따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런데 인산은 미끄러움을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그 효과를 더 높여주기 위해서 인산을 꽃피기 한 일주일 전쯤에 물에 녹인 거를 타서 뿌려줄 수 있으면은 더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그거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가리. 가리는 여러 가지인데, 흡수된 거의 60%가 콩 안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양의 상태를 기준해가지고 포장에서는 별표를 일으키기 쉽고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아까 토양의 기억도 2년, 3년 차하고 성원약차 됐을 때 0.6에서 0.1로 확 떨어지게 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리 같은 경우는
통할 무게를 많게 해줘서 수량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삭혔을 때 비료, 영화관리 비료를 주는 게 효과적인 이유가 그래서 그와 같은 것으로 준비를 하시면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에 기타, 철분, 망간, 몰리브덴, 마그네슘, 아연, 검소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토양의 pH만 이와 같은 식으로 맞춰주시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것들이 부족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토양의 pH만 잘 맞춰주시게 되면은 홍농사지는 데 있어가지고 미량 요소들 그런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른 미량 요소 들어간 영양제 굳이 안 사서 쓰셔도 된다는 거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